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육군 3군 사령부와 7군단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군사 대비태세 상황을 보고받고 호국 훈련 현장을 순시한 한 장관은 보다 실전적이고 야무지게 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014 호국 훈련이 한창인 육군 7군단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호국 훈련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10박 11일 동안 황군과 청군으로 나뉘어 실전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장은 훈련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장관은 청군과 황군 역할을 맡은 사단장들과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어때? 계획과 현실과 계획보다는 조금 돌파 속도가 좀 늦어진 거 있습니다. 한 장관은 계획대로 잘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며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닌 최대한 전장 상황을 묘사하고 실전과 같은 치열한 훈련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마찰과 갈등 요소가 이렇게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되면 이상한 것이지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느끼는 것도 훌륭한 훈련이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훈련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른바 실전적이고 야무지게 훈련하라. 열심히 땀만 흘려서 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적이 있는 훈련, 두 번째로 승패가 있는 훈련, 세 번째로 전장 상황에 부합한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비기는 건 없는 거니까 승패가 있는 훈련. 그래서 좀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훈련을 우리가 실전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훈련은 목표가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야무진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날 오전 3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군사대비태세 상황을 보고받은 한 장관은 군장병 모두 24시간 빈틈없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2014 호국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는 기계화 부대의 대규모 도하작전이 펼쳐졌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며 강한 전투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동할 것 이상. 작전 개시 명령과 함께 K200 장갑차가 거침없이 강 속으로 돌진합니다. 2014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된 육군 11기계화 보병사단의 도하 공격 현장입니다. 적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하천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상 도하 훈련은 반드시 숙달해야 할 훈련 중의 하나입니다. 교두보 확보를 위해 선두에 선 K200 장갑차는 최고 6km의 속도로 200m 폭의 강을 가로질러 적의 방어선을 뚫습니다. 이내 교두보를 확보하고 문교를 이용한 도하작전이 시작됩니다. 뗏목 형태의 문교는 교량 가설 단정의 힘을 빌어 강 양쪽을 오가며 K1 전차를 이동시킵니다. 수신호에 따라 단정은 좌우 균형을 맞추고 방향을 전환해가며 최대한 안전하게 문교를 운용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강바람은 살을 애는 듯하지만 공병대원들은 아랑곳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문교 도하를 하는 사이 적의 사정권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자 부교가 설치됩니다. 부교를 따라 각종 장비와 병력이 줄지어 강을 건너고 하늘에선 코브라 공격 헬기와 정찰 헬기 등 항공 전력이 적의 역공에 대비해 빈틈없는 엄호 작전을 펼칩니다. 이날 부대는 1,2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 장비를 도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통제형 쌍방 자유기동 훈련으로 제대별 지휘관들의 전투 지휘 능력과 장병들의 전투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강한 훈련만이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군 본연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훈련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현장을 찾아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은 최전방 군사 분계선과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주저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확고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또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도의 작전 수행 태세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강한 군대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호국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 의지도 꺾어놓겠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도하 훈련장에서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육군 6포병여단도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적 도발 상황에 대비한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포병여단은 K9 자주포의 정확한 사격을 통해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이 발생한 상황. 육군 6포병여단이 신속하게 K9 자주포를 기동합니다. 고지대에서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포 사격이 이뤄진 적의 도발 원점을 정확히 탐지합니다. 도발 원점이 확보되고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 자주포 12문의 정렬도 완료됐습니다. 포탄 장전이 이뤄지고 사격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전포대장의 특기와 함께 K9 자주포 12문이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동시탄착 TOT 사격으로 적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어서 K9 자주포는 최고 속도 60km로 적 대응 사격을 피해 회피 기동합니다. 6포병여단 장병들은 도발 원점 타격에 그치지 않고 지원 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일제히 사격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을 납도하는 정신무장과 완벽한 전투 준비로 국지 도발에서부터 전면전까지 적의 어떠한 도발도 경멸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몇백 배 응징한다는 각오와 강력한 화력으로 초토화하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육군 6군단 예하 포병여단은 적의 포격 도발 상황을 가정해 우리 군 포병 화력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이며 적을 반드시 경멸하는 충분한 화력 즉응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2010년 호국 훈련 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2014년 호국 훈련, 우리 군의 K9 자주포는 맹렬히 불을 뿜으며 다시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과거 악패습의 병영 문화가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귀한 우리군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영근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군사 전문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왜곡된 군 인권의 실태와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과 전투력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학교 교육 개선안을 제시한 뒤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 혁신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군내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 인권 옴부즈맨 도입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초급 간부들의 인권과 복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 있어 전투 기술과 인성 교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하고 군 리더십 교육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군과 병역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역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정보본부가 최신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지형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6회 군 지형정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육군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합참, 방사청과 국토교통부 등 군내외 지형정보 관련 기관에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신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지형정보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함께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군내 지형정보 구축과 활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국내외 신기술을 소개함으로써
군내 지형정보 발전과 이해 향상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 일부에서는 지형정보 환경 변화와 발전 추세에 대해 참석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최신 지형정보 관련 장비와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 그동안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온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병사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고 행사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박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사들의 군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더욱 단결된 부대를 만들기 위한 병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열린 병사의 날은 비행단의 각 대대 병사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병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이뤄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비행단에서 단 하루뿐인 병사의 날, 이 행사를 위해 6명의 진행요원이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전 장병과 지휘관 참모분들께서 즐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 행사의 꽃, 걸그룹 등장해 행사장의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걸그룹과 댄스팀 또한 병사가 직접 섭외하고 장병들과 걸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무대에 오른 병사들은 부러움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 항상 아쉬움으로 손을 흔들어 보냈던 여자친구의 깜짝 방문은 군대에서의 가장 큰 선물로 기억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병사들은 앞으로 활기차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지이자 군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14일 창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방홍보원은 이날 기념식과 함께 연중 기획으로 실시한 태극기와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방일보는 지난 1964년 전우란 이름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이후 50년간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권희섭 국방홍보원장은 원내 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나온 50년의 발자취를 거울 삼아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알찬 100년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국방일보 창간 50주년을 맞아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와 국회의장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보내 국방일보가 군의 대변지로서 국민과 군을 잇는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일반 군 장병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축하 메시지도 잇따랐습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서는 국방일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연중기획 태극기와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공모전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태극기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 최우수작인 윤영선 예비역 육군원사의 뉴질랜드의 태극기 등 모두 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육군 39사단이 13일 국가 중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관계기관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중요시설 방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가중요시설방어위원회에는 39사단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자와 경찰,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육군 39사단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 중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해 경남 지역 국가 중요시설 방어에 완벽을 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와 지역 예비군 지휘관 등 통합방위 관계관이 한자리에 모여 완전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격려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공군이 미 7공군과 함께 14일부터 22일까지 군산기지에서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합니다.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공군이 연 2회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미 공군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레드플래그를 벤치마킹해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등 40여 대가, 미 공군에서는 F-16을 비롯한 50여 대가 참가합니다. 전쟁기념관이 여성들을 위한 교양 강좌인 제3회 희망톡 드림톡을 개최합니다. 19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1층 이병영 홀에서 열리며 관심 있는 여성분들은 누구나 선착순 참가가 가능합니다. 가발 공장 직공에서 하버드 박사가 된 서진규 박사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당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접수하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국방부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4 국군 해외 파견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16일까지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유엔 가입 후 최초로 파견된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부터 현재까지 모두 19개 부대의 활약 모습을 사진과 도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정부 3.0 정책에 맞춰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각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업 안내판의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달 25일까지 공모전 사무국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은 1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앞서 우리 군의 막강한 K9 자주포의 실사격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이처럼 우리 군은 지난 10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호국훈련을 통해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적이 도발하면 수천 배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남은 훈련 기간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